관란 유고 초간본에 수록되어 있는 몽유록에는 눈을 들어 바라보니 산천은 옛날과 같지 않고 정자에서 모두들 초나라에 죄지은 사람같이 슬픈 얼굴이구나. 나라가 망하고 흥함에 마음이 놀라고 간장은 찢어지는데 신하의 충성스러움과 사악함에 통분하여 눈물이 절로 흐르네. 윤리의 맑은 바람에 도연명이 늙어가고 수양산 차가운 달빛 아래 패기는 굶주리네. 일편 여사가 있어서 후세에 전하리니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 가르치는 천년의 스승이 되리로다. 이게 몽유록에서 복건자가 읊은 시인데 여기에서 일편야사는 바로 연촌이 지은 이야기책입니다. 운생 몽유록 임제 저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건자를 추광남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일편야사를 추광이 지은 육신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육신전을 빼면은 일편야사라고 생각되는 책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임제가 태어난 이전의 사람으로서 사육신을 찬양한 글이 육신전밖에 없는 거죠. 현재 알려져 있기로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효원이 복건자가 되는 이유는 바로 육신전을 일편야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육신전이 일편야사가 아니다 그러면은 남효원은 저절로 복건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육신전은 일편야사가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촌은 일편야사를 저술했기 때문에 복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연촌이 취한 행실이나 관란하고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저절로 복건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몽유록에 적혀있는 이 시에서 일편야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도 연촌은 복건자예요. 그런데 이 시에서 일편야사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추광남효는 복건자가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이 시가 일편야사를 언급하든지 말든지 연촌은 복건자고, 이 시에서 일편야사를 언급하지 않으면 남효는 복건자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촌은 설령 복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몽유록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까 우리가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일편야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책을 지었다는 근거가 이 몽유록 말고 다른 문헌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촌이 일편야사를 지었다는 건 어찌 보면 상당히 보편적인 진리에 해당되는 거죠. 연촌은 몽유록하고 떼놓고 생각해도 일편야사의 저자가 틀림없습니다. 즉 관란이 몽유록을 지으면서 일편야사를 지은 저자 연촌을 복건자로 끌고 들어와서 이 시를 짓는 걸로 해가지고 이 사람 복건자가 연촌이다 하는 것을 내보이기 위해서 그 시에 의해서 일편야사를 거론한 거죠. 그리고 이 시에서 복건자는 월양 즉 도연명을 거론하고 자신이 도연명처럼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른 홀령들하고는 달리 홀로 사복 차림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벼슬에서 물러나서 응거하는 선비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그 도연명을 은유해서 복건자가 연촌이라는 걸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도연명을 메타포를 하고 사복 차림도 등장하고 해가지고 벼슬에서 물러나서 돌아가신 연촌이라는 것을 밝힌 거죠. 자, 이 도연명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시절을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 영구히 침잠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울분을 극복하고 평정을 획득한 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연명이 좋아했던 시어, 푸른 솔, 그 다음에 외로운 구름, 이런 것들은 다른 시인들과도 상당히 공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돌아오는 새, 자기의 둥지로 돌아오는 새입니다. 근원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새들을 노래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요 점이 도연명의 특이한 시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명한 도연명의 귀고래사가 있죠. 귀고래사라고 하는 한시는 형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운문이에요. 사실은 한시가 서구의 시라든가 우리의 시와는 조금 다른 점이 아분을 한다는 점이죠. 그 아분의 규칙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4개의 운자를 사용해서 사의 형식으로 지은,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산문과 운문의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시적인 그런 그 시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405년에 40대 초반이라고 부르는데요. 팽택현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현령직을 지방에 그 지방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관이라고 하는 이 벼슬이 나의 영혼을, 나의 정신을 구속하는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벼슬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돌아간 직후에 지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시의 내용으로 봐서는 떠나면서부터 도착해서 그 평온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속의 구속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게 중요하겠죠. 연촌이 벼슬을 버리고 물러난 것을 한나라 사람 양소, 즉 소광과 소수가 벼슬에서 물러난 걸로 비유하거나 도연명이 귀거래사를 읊으면서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으로 돌아간 것하고 비유한 글이 굉장히 많이 전해하고 있어요. 연촌 유사에 수록된 성임이 지은 요미사 송 최선생, 즉 아름다운 글로 최선생을 보낸다에는 소광과 소수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도연명은 전원으로 돌아갔네. 벼슬을 사퇴하여 대궐에서 물러난 후 뽕나무 3대 무성한 시골로 돌아왔도다. 마음대로 이리저리 거니시며 마음을 길러 존심양성을 하시는 도다. 구슬같이 아름다운 글들을 보내시니 분명히 포조와 사령운의 글이로구나. 유미사 송채선생의 추영을 지은 성임은 연촌의 막내 아들 생원공 최숙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연촌이 돌아가신 후에 이 시를 지었는데 성임은 생전에 연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용주 유거에 수록되어 있는 조경이 지은 직제학 송호 조곡묘갈명 평서에는 명리에 매달리지 않고 벼슬에서 물러난 선비가 어찌 흔하겠는가. 한나라에 소광과 소수가 있었고 진나라에 도연명이 있었으며 송나라에 전약수가 있었고 명나라에 설선과 오여필이 있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 때 최독지와 어변갑이 있었고 선조 때 직제학공 조효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직제학공이 가장 젊은 나이에 벼슬에서 물러났고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 조여직은 연촌 사후 100년도 더 지나서 태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연촌하고는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여직의 후손 조경이 조여직의 은퇴를 높게 평가해서 선양하기 위해서 소광, 소수, 도연명 그리고 연촌의 은퇴를 인용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연촌하고 인연이 있어서 글이 적은 게 아니고 소광, 소수, 도연명, 연촌의 은퇴가 워낙 그 저명하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를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선양하려고 한 거죠. 연촌은 이렇게 몽유로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자기 소상을 앙양하는데 비교평가 대상으로
도연명하고 함께 선정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란이 목유록을 지으면서 도연명을 딱 메타포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연촌이라는 걸 밝혀놓은 거죠. 몽유록에는 자허는 5 사람과는 인사를 나누지 않고 임금 앞에 나아가 배알하고 물러나와 서 있다가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다려 가장 끝자리에 꿇어 앉았다. 자허 위에는 아까 자허를 데리고 온 그 복권을 쓴 사나이가 앉고 그 위에는 5 사람이 각기 벼슬이 높은 순서대로 앉았다. 특별하게 서열이 없다면은 대개 사람이 앉을 자리를 배정할 때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몽유록은 원자허, 즉 관란이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리 배치를 어떤 서열로 배정할 것인가, 그건 저자가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이 순으로 할 것인가, 벼슬이 높은 순으로 할 것인가, 그 정자에 도착한 순서로 할 것인가, 이건 저자가 정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관리란 게 있고 풍습이란 게 있고 하지만 해도, 그런데 관란은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에 배정될 수 있는 벼슬순으로 선택을 했어요. 연촌과 관란은 벼슬이 같은 직제학이지만은 연촌이 나이가 10년 이상 많아요. 그리고 사육씨는 연촌이나 관란보다는 나이는 젊지만은 벼슬은 높아요. 그러니까 사육신과 연촌, 관란이 벼슬순으로 자리를 배정한다면 이 같은 자리 배정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나이순으로 배정한다면 복권자가 맨 위에 앉고 그 다음에 관란이 앉고 맨 마지막에 단종이 앉을 거예요. 그런데 관란은 벼슬순으로 앉는 걸로 자리 배정을 했어요. 자기가 맨 끝에 앉으려고. 만약에 원자허가 관란이 아니거나 복권자가 연촌이 아니라면 이 같은 자리 배치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자리 배치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엄청난 논쟁거리가 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안 줄 수 있다 없다만 했었는데 뭐 하다 많으니까 그건 뭐 그 책을 보고 공부하시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